아무리 생각해도 합의를 어떻게 시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합의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나 터무니없는 합의 금액을 요구해서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원인을 파헤쳐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경찰관 카운셀러 준 교수입니다. 여러분, 합의를 보거나 의견을 다른 사람과 일치시키는 게 참 힘드시죠? 왜 그럴까요? 열긴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읽기란 참 어려운 것인데요. 이는 사람들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속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으로 손자병법의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겪게 되는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도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보다 앞선 손실회피 성향의 감정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법은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당한 피해 보상을 통한 합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합의를 어떻게 시도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합의를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나 터무니없는 합의 금액을 요구해서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한 원인을 파헤쳐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내가 먼저 사과를 할 경우 이것이 진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거절하기도 하고 제시한 합의 금액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정도 금액으로는 합의해 줄 수 없으니 얼마를 더 줘라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좋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피해자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반응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이 정도로는 병원비도 안 됩니다. 합의해 줄 생각이 없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라는 등 다양한 형태의 거절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거절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 마음에 합당하는 금액을 제시하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금액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러 가거나 전화통화로 이를 시도할 때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처지만을 늘어놓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없어요. 제발 합의만 해주세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정가가 남으면 곤란하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내가 나중에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피해자라면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까요? 이런 말을 들은 피해자들은 아마도 합의금 주기 싫으니까 엄살 부리고 있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대화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너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것을 감정의 회복과 물질로 복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사정만 줄줄이 늘어놓는다면 피해자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말문을 이어갈 때는 최대한 나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공감해주면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이도 어린 저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셨으니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라면 정말 견디지 못하게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전부 시인해버리면 나중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즉, 손실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화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문을 트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이 어땠고 어떤 생각이었으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줄줄이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할 텐데요. 그랬다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해자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약간의 호응 정도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감정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은 것처럼 보여도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다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과는 사과고 돈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이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로 네가 잘못했다면 보상으로 마무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합의가 많이 어그러지고 마는데요. 이유는 상대방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적당히 조정을 해주면 상황이 훨씬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상식을 벗어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공탁이란 폭행, 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 표시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등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아마도 얼만큼의 돈을 걸어야 하느냐일 텐데요. 통상 치료비로는 전치 1주당 50만 원 전후가 되고 휴업 손해비로는 실제로 감소한 수입 금액의 약 85% 정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측에서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원의 공탁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 선택해야 하는 방법으로 가급적 상대방의 감정을 터치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저지른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동일한 사건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아마도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았더라도 직접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